이데일리 인사이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삼성중공업도 잘 가고 있고 HD 현대중공업이나 한국조선해양 이런 거 잘 가고 있잖아요. 조선에 대한 기대감이 아마 시청자분들 너무나 크실 겁니다. 더 갔으면 좋겠다라고 욕심이 더 있으실 것 같은데 정말 더 갈까요? 이분과 함께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의 엄경화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송에서는 처음 뵙습니다. 아, 네. 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나 궁금해하셔가지고 위원님을 저희가 모실 수밖에 없었어요. 요즘 바쁘시죠? 네네. 질문도 너무 많이 받으시고 좀 식상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아마 조선주 더 갑니까?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일단은 서두에 시작을 해볼까요? 어쨌든 조선주가 작년에 트럼프가 픽해주면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급등주가 돼버렸는데 앞으로의 추세 더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저희가 기업 주식을 살 때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해야 될 건 앞으로 네. 실적이 좋아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산업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가 앞으로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일까. 이 두 가지잖아요. 네네. 일단 실적은 저희가 봤을 때 무조건적으로 좋아지는 무조건적으로 구조이고, 좋아진다. 조선은 수주 산업입니다. 그쵸. 수주가 좋을 거라고 보면 저희가 지수가 상승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꺾이지 않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수주가 나올 만한 영역은 아직 충분히 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주 여력도 많고 실적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수주가 어쨌든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그게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거니까 시차를 두고 어쨌든 우리 조선 기업들은 한 2, 3년 전에 수주 받았던 것들이 지금 실적으로 잡히고 있으면서 흑자 전환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좋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말씀해 주신 이 두 포인트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트럼프 때문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또 많은 수급이 쏠리고 있잖아요. 실무적인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미국 정부랑 앞으로 협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저는 또 한쪽으로는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약간 업종의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원전 같은 것들 같은 경우에는 수주 됐다 이러면 이벤트 소멸성으로 약간 이제 그 뒤로부터 주가가 약간 꺾이는 그런 성향을 보이잖아요. 근데 조선도 만약에 미국이랑 실제로 사업을 뭔가 구체적으로 추진한다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벤트 그 소멸성으로 주가가 좀 힘이 빠지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걱정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꼭 원전에서뿐만 아니라 조선에서도 소문에 사서 그 뉴스에 파는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그쵸. 너무 옛날 일이긴 한데 그쵸. 2009년에 저희가 오늘 이제 많이 오르고 있는 삼성중공업이 삼성중공업. 그때 당시 기준으로 저희가 FLNG라고 하는 거를 쉘이라는 회사한테 향후 15년간 10대에 해당하는 양을 거의 독점적으로 수주한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다가 실제로 발주가 나오는 그 날이 주가상으로 가장 피크였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수주 산업에서 소문에 사서 그 뉴스에 팔아야 되는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네. 이번 뉴스 이후로 뉴스가 나올 게 없을 때 그런 상황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미국과 관련된 이런 수주는 사실 원래 기존에 이제 왜 이렇게 기대감이 좀 높냐면 저희가 한 번도 수치상으로 구체화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은 국내 조선 업체들한테 지금까지는 큰 고객이었던 적이 아예 없거든요. 네네네. 일반적인 상선을 발주하는 시장에서나 군함을 발주하는 시장에서나 원래 한국과 거래를 하던 그 거래 상대방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MRO도 처음 작년에 이제 일부 심지어 하나오션이 수주를 해가지고 지금 네. 거제도 조선소에서 그 부분을 실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나오기 이전에는 현실적으로 이게 나오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쵸. 근데 지금 이제 돌아가는 정황과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 책정되는 모습을 보면 나올 만한 부분이 너무 당연한 것이고 이게 이제 이번 한 번 단발성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미국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성을 좀 가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대가 현실화될 때 그 현실화되는 부분이 정말 수익성으로 회사의 기업 가치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얼마일까를 책정해서 적당한 수준의 그 가치를 아마 시장에서는 조금 인정해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조선도 그런 케이스가 있긴 했는데 네네. 지금의 양상과는 다르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제 하나 같은 경우에도 하나오션이 MRO 관련해서 오늘 무슨 행사한다면서요? 미국 군함 또 행사를 많이. 네. 그 작년에 수주해서 저희가 완료한 이미 MRO 완료한 사업 한 걸 완료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 오늘 또 삼성중공업도 FLNG 관련해서 또 잭팟 터뜨렸으니까 이런 게 일단은
뭐 스타트라고 시점이라고 보시는 거죠? 처음 스타트. 뭐 저희가 지금 미국에서 그래서 보면은 이제 미 의회에서 예산안이 이제 책정이 되는 걸 보면 향후 30년 동안 이제 여기 쉽 빌딩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아예 새로 그 만들어진 군함을 산다거나 아니면 그거에 이제 수반되는 거에 대한 모든 예산이 연 평균 기준 한 300억 불 정도 형성이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군함 관련해서 조금 네거티브하게 보셨던 시각 중에 하나가 그 수많은 부분 중에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냐지만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10%만 해도 사실 굉장히 큰 부분이기 액수죠.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아마 향후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정도의 30년의 계획을 25년에 책정한 거 기준으로 저희가 현실화시켜야 미국이 실질적으로 마련하겠다고 하는 한 390척 가량의 군함이 이제 30년 후에 체제가 완료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 저희가 만약에 여기에서 계획한 수준을 뭐 좀 늦게 반영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원래 계획했던 수준보다 적게 한다 이렇게 되면 퇴역되는 군함이 더 많아서 사실 미국도 좀 계획을 달성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뭐 미국의 이 뭐 군함, 미국의 국방 쪽의 예산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 규모 자체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고 새롭게 우리가 개척해냈다고 해야 될까요? 뭐 트럼프가 찍어줬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진 이 캐파가 시장이 생기는 거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시작이다. 30년 계획은 만약 트럼프 정권 이후에도 그런 계획을 계속 추진한다면 뭐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계속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이번 정권에서만 끝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이제 이 군함과 관련된 MRO 또는 신조가 미국 바깥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미국 안에 있는 그 법이 개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개정에 대해서 얘기가 될 때마다 계속 초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협조가 잘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꼭 공화당이 밀어붙이는 문제인 것이 아니라 미국 내부적으로도 이게 공통적으로 우리가 좀 힘들구나,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문제라는 부분이 이제 저희가 봤을 땐 지속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트럼프 정권 이후에도 계속 추진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 조선 업체들, 특히 MRO 쪽 하는 업체들에게는 너무나 호재인 상황이네요. 이거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뭐 초반에 실적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도 연구원님이 말씀해 주신 너무나 확신 있게 얘기하셔서 놀랐는데 실적은 무조건적으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떤 근거로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2021년 초부터 작년 10월까지 신조선가 지수라고 하는 지수가 계속 올랐었고요. 저희가 2024년에 조선 업체들이 인식한 매출이 21년과 22년에 걸쳐서 수주한 물량들이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2022년과 23년에 수주한 물량들이 아마 매출에 인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가가 4년 동안 22%, 5%, 10%, 6% 이렇게 올랐거든요. 이제 멈추지 않고 올랐었으니까 저희가 제품의 단가가 똑같은 작업량을 작업을 해도 제품의 단가가 그냥 올라가는 상황이고 재료 가격이 지금 좀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 부분이 중간중간 좀 움직인다라고 하면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정도의 상승률은 이제 실질적으로 조선 업체들의 그 수주 단가에 많이 녹여져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27년까지 현재 수주 잔고 기준으로 저희가 실적 개선을 조금 담보 잡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7년까지는 어쨌든 실적 성장은 계속되고 어쨌든 뭐 작년 말 올해 초에 흑자 전환한 이제 빅 조선사들도 이제 스타트한 거니까 그거보다 실적은 점점 더 개선될 거라고 보시는 것 같고 아까 재료 얘기 약간 해주셔서 뭐 미리 한번 질문을 드리면 중국 후판 가격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관세 부과한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게 뭐 영향을 준다는 의견들도 있고 크게 뭐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대형사들 중심으로는 특히나 크게 상관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 후판 중에서 그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적으로 한 30% 내외일 거고요. 그리고 이 전체 원가 중에서 후판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7에서 20% 정도입니다. 아, 전체에서도 크지 않아요? 네. 크지 않은데 2021년에는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료 가격이 몇 개월 만에 막 600불이었던 게 1000불로 급등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거의 다 원점으로 내려온 상황에서 약간 이제 얹겠다고 하는 건데 저희 그 뒤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박 가격이 계속 올랐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뭔가 관세를 부과하는 걸로 인해서 재료 가격이 이때가 그냥 잠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오른다라고 하면 조선소 입장에서도 제가 재료 가격이 계속 오르니 앞으로 수주하는 가격에다가 더 그럼 전가를 좀 시켜야 되겠네요라고 얘기하기가 더 비싸게 충분하기 팔린다고 할수 때문에 있겠네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 판가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형 조선사는 중소형은 그래도 중국 후판 쓰는 데들이 좀 있잖아요. 중소형은 저희가 알기로도 이제 과반 이상 쓰고 있는 것으로 네.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소형 업체들도 마찬가지겠죠. 수주 네. 잔고가 만약에 넉넉한 업체라고 한다면 재료 가격의 상승분을 가격 올려서. 아마 제품 가격에 전가를 시키는 추이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중국 후판 관세 이것은 크게 영향은 신경은 네, 안 저희는 써도 없다고 될 보고 거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뭐 실적도 계속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주가도 잘 가고 있습니다. 뭐 양쪽에 다 축이 뭐 시장 상황 자체도 좋고 미국에서의 모멘텀도 좋고 다 좋은데 이제 또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조선주인데 너무 많이 올라오지 않았냐. 뭐 사실 차트 길게 보면 예전보다는 아직도 못 올라온 이 구간이 많지만 어쨌든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서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우리가 조선주가 진짜 최호황기였던 막 2007년이나 8년 뭐 한 번 더 슈팅 나왔던 2010년 뭐 요 정도랑 비교를 했을 때 그때랑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이 어떻게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2024년 확정 실적 기준으로 따져보면 저희 2007년 피크 정도 수준의 밸류에이션에 도달해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주가 그래요? 수준이.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작년이 13년 만에 3사의 동반 흑자였었고 네네. 그 10년 동안 순자산 가치 계속 갉아먹다가 이제 조금 올라온 거거든요. 네. 저희 4분기에 그 5개사별로 10%, 5%, 뭐 3.3%, 뭐 7% 이렇게 네. 마진 나왔는데 그게 이제 개선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올해는 대체적으로 연간 한 하이 싱글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정도 매출 수준에서 한 10%에 가까운 이익만 난다고 하더라도요. 개별 조선 업체들의 순자산 가치의 그 점프되는 폭이 굉장히 세게 올라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 이미 확정된 한 27까지도 필요 없고 25, 26년 정도의 실적만 땡겨온다고 네네. 하더라도 지금 주가 수준 아직까지 상승 여력 충분한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밸류에이션 지금 부담은 없습니다. 포워드 기준으로는요. 포워드 기준으로 아직 부담 없다. 그럼 아까 살짝 그 수준까지 올라온 데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데는 어딘가요? 방산과 관련된 업체들이 주로 많이 지금 올라와 방산 쪽?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오션과 하나오션이나 HD현대중공업이 현대중공업.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어쨌든 MRO 사업, 뭐 밸류도 아직까지는 문제 없다. 하나오션이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MRO 때문에 좀 약간 더 펌핑된 게 있으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온 수준이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저희가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또 조선이 이게 참 우주의 기운이 보이는 것 같은데 럭키인 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하다가 LNG 이야기를 했잖아요. 알래스카 네네. 가스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가스 개발 뭐 이런 것도 생각하지만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LNG 선으로 시선을 자연스럽게 옮겨지잖아요. 근데 이게 어쨌든 우리가 강점이 좀 있잖아요. LNG 쪽이. 이 맞습니다. 수혜는 네. 어느 정도 저희가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 세계 LNG 한 3분의 2 정도를 한국이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누적 네네. 생산 기준으로 해서요. 그리고 앞으로의 생산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국 비중이 좀 더 높아질 것 같은 게 기존에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의 LNG 캐리어를 만들어서 막 납품을 하던 일본이 네네. 요즘 거의 조선을 접고 있는지라 중국이 올라오는 속도보다 지금 일본이 내려간 속도가 좀 더 빠른 빨라요? 상태입니다. 그래서 LNG 캐리어가 발주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중국으로 수입돼서 들어가는 물량이 아니고서는 아마 한국이 거의 그렇겠네요. 첫 번째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고요. 근데 이제 알래스카 LNG 같은 경우는 미국이 알래스카를 개발해서 LNG를 팔 것이냐 아니면 본토에 있는 LNG 가스전을 개발해서 팔 것이냐인데 실질적으로 이 개발한 가스가 판매처를 다 찾는 것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네, 그쵸. 그러니까 무조건 개발에 다 들어간다라고 해서 LNG 캐리어 발주가 나오는 게 확실시 된다라기보다는 미국이 실질적으로 개발하는 거에 대한 판매처를 다 확보하면서 이제 건강하게 이 개발 프로젝트를 늘려갈 수 있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고요. 뭐 어느 쪽을 개발을 하던 어쨌든 지금 오일이 하고 있는 많은 역할을 가스로 조금 옮겨가는 부분이 있는지라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궁극적으로 뭐 많이 수혜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LNG 선 아무래도
뭐 FLNG 오늘 뭐 삼성중공업 이야기도 나왔는데 LNG 캐리어 쪽으로 보려면 어떤 종목 더 보는 게 나을까요? LNG 캐리어를 지금까지 누적으로 가장 많이 만든 기업은 하나오션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의 누적 기준 LNG 건조척수는 별로 차이 나지 않아요. 아. 얼마 전에 하나오션이 네네. 200번째 LNG 캐리어를 진수를 했거든요. 그리고 현대중공업 그룹이 얼마 전에 177번째 LNG 캐리어를 진수했습니다. 별로 차이는 없네요. 과거에는 좀 심하게 차이가 나서 현대그룹은 삼성과 한화가 하고 있는 정도 양의 누적 기준 한 50% 정도밖에 안 네, 됐었는데 절반밖에 안 요즘에 되는데. 이제 HD현대그룹이 현대사무중공업에서도 대형을 만들고 HD현대중공업에서도 만들면서 빠르게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LNG 캐리어만 얘기가 되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빅3사 간의 차이는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이 LNG 프로젝트 자체가 오프쇼어에서 발생을 할 거냐, 온쇼어에서 발생을 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부유식 형태의 플랜트가 필요한 프로젝트도 있고 네. 그냥 육상 플랜트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이제 FLNG가 많이 필요로 하는 부유식 프로젝트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국내에 있는 삼성중공업이 아무래도 독보적으로 좀 그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러면 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뭐 개발을 하는데 이제 미국이 진짜 가스를 어느 나라에 팔고 어디에다가 파는지 그런 뉴스 플로우를 저희가 좀 확인하면은 그때 한 번 더 모멘텀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좋습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나라 뭐 거제도도 그렇고 조선소들이 지금 토크가 꽉 차가지고 막 계속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만약에 앞으로 뭐 희망 회로를 돌려서 미국에서도 발주가 들어오고 LNG 선에 대한 발주도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도크가 모자랄 거 아닙니까? 이거를 다 맞춰줄 수 있을지 그러면 또 뭔가 추가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지 뭐 이런 걱정도 드는데 요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그냥 일반 상선이나 이런 데서 지금 가장 부각이 되는 건 어쨌든 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이니까 네. 그거를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LNG 프로젝트 개발 들어가면 사실 생산 시점이 바로 내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28년 이후에 이제 개시하는 거에 대한 LNG 캐리어가 발주가 될 거라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영위하고 있는 정도의 캐파에서도 그 소화 프로젝트들은 가능한가요? 충분히 소화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조선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수주 잔고를 단순히 단기간에 확 많이 받아서 인도를 하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길게 지속적으로 받아서 사업을 영위를 하는 것도 오히려 가격을 계속적으로 높게 유지할 수 있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는 이제 캐파를 늘리는 쪽으로 가져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과당 경쟁으로 좀 그러니까 이어질 약간 수도 위험할 있고 수도 해서 있죠. 위험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그러한 스탠스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이 중국 야드들인 것 같습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로 일부 민간 조선 업체들 중에서 도크를 늘린 업체들도 있고 그래서 27년 인도분이 갑자기 생겨나면서 수주 점유율이 중국으로 확 쏠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성공적으로 인도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영역인 것 같고요. 만약에 거기서 일부라도 실패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반사이익을 한국이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의 이 국내 조선 업체들의 전략으로 가는 것이 저희는 오히려 지속적인 호황을 좀 유지를 하는 데는 훨씬 더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의 이 플로우대로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충분히 소화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게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는 거네. 근데 저는 갑자기 생각나는 게 미국에서 지금 우리가 뭐 산업 장관이 가서 이야기할 때 협상 카드로 뭐 미국이 만약에 주문하면 미국 거 먼저 만들어주겠다. 막 이런 식의 협상 카드를 우리나라에서 막 정부에서 얘기하던데 이거는 가능한가요?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죠, 저희가 예. 기존에 계약해 놓은 그 선주들의 네, 약속이 계약을 뒤로 있는데. 미루는 거에 대한 그 지체 상금 같은 걸 저희가 다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그 우리나라의 특수선 사업부의 그 현재 현황이 모두 다 굉장히 풀캡하는 또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수리개조나 이런 것들은 작년에 한나오션이 수주한 거를 보셔도 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으시겠지만 그 개월 수가 막 4개월 이렇게밖에 되지 않고 저희가 막상 이 특수선 같은 경우도 도크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꼭 머물면서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없고 특수선이 상선과 다른 부분은 완료한 다음에 이 테스트를 굉장히 오래 해야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현재 지금 미국에서 뭐 한 10개 정도 MRO를 갑자기 주겠다라고 네네. 하는 거에 있어서 국내 특수선 사업부의 물리적인 캐파나 그리고 뭐 일부 해외 사업장을 조금 빌려서 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상으로는 이제 오버가 될 만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어쨌든 지금 상황은 조선주들은 다 너무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가지고 계신 분들도 뭐 충분히 뭐
뭐 요즘 하나오션이나 뭐 현대중공업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 기본적으로 한 70~80% 수익 같은 정도는 보셨을 것 같은데 아니면 더 보신 다행이네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고민입니다. 이제 계속 좋기는 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해놔야 할지 아니면 뭐 어떤 사인이 나왔을 때 이 조선주가 이제 약간 상승의 속도가 더뎌질지 느려질지 뭐 이런 사인을 저희가 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포인트로 보세요? 일단 사이클 산업입니다. 저희가 사이클이 죽는 것과 같은 느낌의 뉴스가 나오는 거는 네네. 반드시 경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이클이 꺾인다라고 하는 건 수주를 더 많이 할 필요가 없어지는 뉴스가 되는데 2021년 이후에 지금 조선시장의 호황은 어찌되었건 저희가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기 위한 기존의 선박의 내용 연수를 다 소진하지 않았지만 교체하기 위해서 신조 발주를 하는 발주량이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꾸준하게 발주가 나오는 건데요.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면 친환경 선박 교체에 대한 수요가 굳이 발생하지 않아도 될 만한 뭔가 기술적인 이벤트 아니면 규제적인 이벤트 이런 게 네. 발생했다 싶을 때는 이제 미련 없이 털고 나오셔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뭐 올 이번 달 네. 말에 앞두고 있는 공매도 같은 공매도. 경우도 저희가 공매도가 금지가 된 게 2023년 4분기인데 네네. 저희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진짜 이 섹터는 추세적으로 올랐다 싶은 섹터 딱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쵸. 그러면 저희가 오른 주식부터 생각하지 주가 빠진 주식부터 그쵸, 먼저 그쵸. 생각하긴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단기적인 영향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너무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비중이 조금 아쉽다 이러신 분들은 이번에 기회로 삼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오히려 생각하고 공매도 있습니다. 제기하고 조금 떨어졌을 때는 조선주 담을 네네. 기회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엄경화 연구위원과 함께 여러분들이 요즘 가장 궁금해하시는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뭐 저희가 짜내고 마지막에 리스크 요인이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여건이 너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그래도 안정적으로 저희가 사인은 좀 체크를 하시라라고 마지막에 질문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이 조선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한번 모시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